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어, 정말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수한 말들 중에서 진짜 내 말이 우리는 작잖아요. 내 거. 많이 들었어. 그렇지만 이게 진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리더님들에게 어 저는 이 사업이 그냥 어쩌다가 누군가가 뭐 "아미 사업 해 보자." 하고 알아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 한마디를 알아듣기 위해서 책망근을 읽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만큼 저한테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리더님들 마음속에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제가 느꼈던 감동 그리고 제가 아메를 그냥 뭐 1 년, 2년 해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 아메를 통해서 25년 넘게 아메를 했으니까 제가 살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를 해서 제가 살아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메를 만났고 또 아메를 통해서 살아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가 느끼는 이 감동을 리더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합니다. 참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어제 하루가 저한테는 '그냥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전화가 남편이 일단은 국 끓이고 막 이 밥 이걸 해 줬어요. 막 남편이 국 끓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부터 전화 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는데 이 애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려고 해 주는 것보다 인제 또 제가 또 일 주일 뒤에는 또 서울에서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어 "엄마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갖고 싶은 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메를 통해서 제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다음에 하면서 밀렸던 거는 없고 갖고 싶은 건 그때그때 가지게 되면 일단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인제 같이 인제 맛있는 거 우리는 가족들이 늘 모여서 식사를 하러 다니니까 "먹고 싶은 게 뭐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엄마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리고 와서 서울에 가서 1박 할 거니까 또 집에서 또 엄마한테 해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이야기가 갔어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있잖아. 엄마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겠니? 참은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들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파트너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진짜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면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하면서 이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 파트너들은 생일하고 스승의 날은 반드시 챙기거든요, 파트너들이. 생일하고 그건 반드시 챙기는데 막 그러면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늘 파트너들이 그냥 준비를 해요. 막 꽃다발부터 시작해서 막 어쨌든 파티를 열어 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그게 진짜 풍요로운 마음까지 들기까지는 문제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가 스승님 리더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갈 때부터 인제 우리가 서로가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이아몬드를 갈 때 친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 좋은 사이인 거예요. 네트워크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트워크가 진짜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정말 네트워크라는 말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메이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리더님들.
우리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을 들었어. 수도 없이 강의도 들었고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네트워크 하면 뭐 그 연결망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네트워크예요. 모여 있으면 네트워크예요. 모여 있어서 네트워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되려고 하면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기반이 신뢰여야 돼요. 기반이 신뢰여야 돼요. 신뢰가 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한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이 있는데 지금 부부가 사이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그럼 리더님들이 대화하나요? 그거는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단절이 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도 단절이 되지 않아요? 네트워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 알아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가 우리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죽을 때 뭘 후회해라고 물어볼 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그죠? 죽을 때 뭘 갖고 후회하는지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못 살아본 거. 리더님들 내 뜻대로 살아봤다.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살아질까요? 왜냐면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지 않아요, 리더님들? 내가 자꾸 나한테 물어봐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건데 우리 먹고 살기 바쁜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다 생각하지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내 뜻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걸 배워요. 그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육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미팅 가자 하면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쇼핑 가자 하면 가는데 영화 보러 가자 하면 가는데 이 미팅 오자 하면 안 오잖아요. 내 인생을 바꿔버릴 이야기인데도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뭘 모른다?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모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네트워크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살아도 천국인데 저는 그냥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리고 내 뜻대로 못 산 것들을 죽으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한이 많아서 눈도 못 감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한이 많아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왜 이제 탁 죽음 앞에서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지만 일단은 자기가 그때 병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못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왜 내가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공부를 안 했을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수천 조를 갖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못 챙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유 내가 지금 막 열심히 돈 버느라고 내가 가족들하고 소중한 시간을 안 보냈어.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한테 꿈이 뭔지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와서 제대로 배운다는 거. 제대로 배운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런 걸 후회한대요. 뭘 후회하냐면 나 화를 갖다가 너무 참고 산 거야. 너무 참고 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참다가 병날 때 우리 많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너무 못 낸 거에 대해서 사람들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 진짜 많대요. 너무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막 가서 참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참아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지 내가 참아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내가 네 마음도 모르고 저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서로가 우리 네트워크는 내가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부부간에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우리 남편하고 살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너무 잘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잘한다는 거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잘한다 하는 거는 뭐예요, 리더님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리더님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했을 때 마음 열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나를 이해한 게 아니야. 그럴 때 리더님들 마음에 뭐 생기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요렇게 올라오잖아. 그죠? 근데 내 톡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나도 이해되지만 내가 상대방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꾸 감정 다루는 걸 배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갈수록 없어지는 관계예요. 우리가 진짜 성공을 원하면, 진짜 이해가 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련되게 내 감정을 갖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걸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 하나요? 내 운명을 바꿀 만큼 대단한 사업이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진짜 후회하는 게 인제 막 어쨌든지 안 먹고 안 입고 참고 막 돈 벌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냥 자꾸 허망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풍요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요. 리더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 돈 엄청 많은데 건강하지 않아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는 거는 진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풍요롭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너무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 유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돈도 써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는 쉽지. 시간도 없어, 돈도 없어,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 알아도 못하겠어. 그죠? 그래서 알아도 못하겠어. 근데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미하다가 떠나는 이유가 정말 네트워크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정말 많은 이유들로 그만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네트워크가 뭐냐? 그럼 진짜 네트워크 우리가 그냥 연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우리는 연결을 알지 못하죠. 진짜 연결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렇게 하면 단절이 되는데도 나는 네트워크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정의조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조차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식으로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다는 건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것들 진짜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한마디만 정확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건데 이번에도 우리가 참 저는 항상 참 하버드 대단하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연구를 할 때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1930 몇 년에 시작을 했나?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도대체 저거는 어디에서 나올까? 뭔가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하버드대생들 2학년들하고 그 보스턴에 있는 가장 못 사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00 한 50여 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그 연구를 갖다 이렇게 80년씩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놀랍잖아요. 진짜 놀라운데 뭐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게 하버드 의대니까 피 검사도 하고 건강 검사도 하고 부부 간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찾아낸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찾아낸 비결이 인간관계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저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알아내나?' 성경이 제일 앞장에 보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제일 앞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근데 그걸 현대로 분석하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예요. 교제하는 것과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이걸 갖다 계속 읽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재밌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지 창조를 했는 걸 믿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가 사도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인 거죠. 천지 창조를 한 걸 못 봤는데 내가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은혜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지 창조한 거 믿어? 그러니까 동정이한테서 난 거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 시비 걸려고 하면 진짜 믿기 어려운 것들을 물어봐요.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어? 이걸 물어봐요. 다 그렇게 믿어 하는데 이건 그래 은혜 아니면 진짜 안 믿어지는 이야기 맞는데 거기서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한 게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뭐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너가 교제를 하는 거다. 근데 그 교제는 단순한 이 표피적인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그죠? 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무슨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걸 하버드는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연결될 때 그 연결된 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는 봤다고 생각해.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아멘 하면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죠? 뭘 하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그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 말을 좋아해요.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할 수 없다. 그때 이 말이 저는 너무 와 닿는 게 우리는 지금 정보화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막 들은 거, 본 거 너무 많은데 진짜로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이 이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죠? 깨달아서 알았다는 말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한다는 건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그러면 서로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겠네. 그죠? 서로가 그 합해진 마음이 낼 수 있는 시너지는 굉장히 크겠다. 그죠? 근데 가족이 다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당연히 잘 되지 않아요? 네트워크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거, 이 연결을 이해한다는 거. 우리는 연결인지 단절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그냥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알았다면 깨달아 알았다 하면 그 결과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결과가 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번 주 다음 주 그걸 다 배우는데 사실 이거 엄청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 번에 이야기한다고 알아들어지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참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죠? 몇 번 듣고 알았다 하는 거는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 이 시간에 딱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을 듣는데 되게 좀 허망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뭐 언제쯤부터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게 책을 읽기 시작해서 평생을 책을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냥 본래 만금 보는 게 꿈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인생에 많은 숙제가 있잖아요. 삶을 책임진다는 게 어른인 거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토에 나올 만큼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고 읽었던 건 아닌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이걸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지점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요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제가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건데 정말 이 책을 많이 읽다가 이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패턴이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그게 뭐 농협혁명, 산업혁명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때가 와서 저는 사실 그냥 와서 획득하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이해시키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시죠? 책 많이 보다 보면 어떤 말로도 이길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했다 하면 또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건 잘못 이해했다 하면 어떤 걸 갖고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사실 저는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을 읽고 이게 이해가 돼서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냈던 그 무수한 시간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 사람들은 와서 저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던 거고 저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한번 태어난 인생 제대로 살고 싶었으니까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강의하는 사람조차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면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 있잖아요. 배우라 할까 습자 아시죠? 훈련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지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내면화된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와 이거 우리가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그 많은 책을 읽고 깨달은 게 요 흐름에 대한 이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이 이 지탱이 되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지탱이 안 되면 다른 것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시대에서 부가 뭐가 부의 원천인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어. 만약에 그렇다 하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이걸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저는 막 역사책도 좋아하고 어쨌든 좀 장르를 가르지 않고 책을 보는 편이에요. 근데 역사책을 보면서 되게 분통 터질 때는 많죠. 읽다가 보면 그죠. 근데 정말 분통 터지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어, 청조가 죽고 청조대왕은 알죠. 우리가 그때 되게 우리나라에서 청조 열풍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개혁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조대왕에 대한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1700한 50년대부터 1800년을 사신 분이요. 180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세계 역사에서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청조대왕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청주대왕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훌륭한 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사도세자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그중에 정말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링컨보다도 우리가 1801년도에 우리가 노예 해방이 될 뻔했어. 근데 1800년대 돌아가신 거야. 그 1863년도에 링컨이 연설을 한 거잖아요. 노예 해방에 대해서. 게스티버그 연설이죠. 그죠? 그 연설을 했잖아요. 그보다 60년 앞에 우리나라가 노예를 해방하려는 이게 다 만들어진데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신분제 철폐하려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천주교를 믿고 그러니까 이 문을 갖다 열어놨더라 하면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은 걸 하게 하는데 어쨌든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어린 아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확 구군이 쇠한 거죠. 그러니까 청조대왕이 1762년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보다 200년 전에 딱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200년 전에 딱 태어났으니까 엄청 저절로 외워져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내보다 200년 딱 200년 차이라서 외워져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순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즉위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리니까 누가 그걸 했겠어요. 청순왕후가 아, 수렴 청정을 한 거죠. 그죠? 청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안다 모른다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정조대왕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훌륭하게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죽고 나니까 우리가 청순왕후는 누구의 그거였나 하면은 음, 노론 벽파의 어떤 중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청순왕후 똑똑한 것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한 51살인가 차이 나죠. 영조하고 요 부부 나이 차이가 그죠. 근데 그때 간태 갈 때 너무너무 총명하다고 이름이 났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총명하다고 이름이 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때 요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걸 그렇게 잘못할 마음도 아니었을 건데 싹 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1800년대면 어떤 시대예요? 지금 막 유럽에서 막 산업화, 그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모른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다 해가지고 힘을 다시 기르고 시작할 때, 근대화로 바뀌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25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판단이건 아니죠. 그죠? 잘못할 생각은 없었어도 변화를 이해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 이해를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그때는 농경사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10년 전과 100년 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죠? 변화가 없던 시대예요. 그 농경 시대잖아요. 그리고 요때는 뭐가 부의 원천이에요? 땅이죠. 땅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땅 빼앗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노예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자와 이 계급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우리가 뭐가 부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때 공장을 지었던 사람들이 다 부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체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식 정보화로 바뀌었어. 뭐가 부의 원천이 된 거예요? 지식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가 우리가 다시 우리 삶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걸 이해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들 그 노력이 의미 있는 노력은 아니라는 거죠. 참 우리가 내 인생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래 그거는 다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무엇을 이해해야 될 거잖아요. 내 인생 중요한 건 내 인생 다 소중하지 않아요? 그죠? 다 내 인생 소중하니까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진짜 한번 태어난 인생 나답게 한번 살아볼까 그죠? 정말 풍요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헬스 플러스 웰빙이죠. 그죠? 요런 이런 것들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아멘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아멘을 하는데요. 우리가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반드시. 근데 돈의 종류가 있다는 거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돈의 종류가 있다는 게 이해가 돼야 내가 그 돈의 주인이 될 거잖아요. 건강 문제. 젊었을 때는 뭐 어쨌든지 그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문제가 진짜 중요해져요. 스티브 잡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겠어요? 건강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수천억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일단 우리 삶의 행복이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그죠? 우리가 참 건강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도 그 고독사 문제가 진짜 큰 문제였잖아요.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이 홀로 죽었는지도 몰라.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내가 죽은 걸 몰라. 그 문제 엄청 심각했잖아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뒤끝이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부부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투자 문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죠. 어른이 된다는 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잠시만. 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노동의 정말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대학교에서 교재로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대학교에서 교재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형태의 인간 노동이 점차 사라질 거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샀을 때만 해도 2000년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예요. 그죠?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참 이런 분들이 저는 항상 일빈 토플러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겠는 게 왜냐하면 왜 그분의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까 그죠?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꾼 책 100권 꼽으라 하면 그 책이 반드시 들어갈까? 만약에 그분이 그 미래 예측인데 그 예측이 틀렸다 하면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분이 몇십 년 전에 해놓은 예측들이 다 맞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18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책이
저거 누구 엘빈 토플러가 책을 내면 모든 세상이 기다리잖아요. 모든 세상이 기다리잖아요. 이 통찰력을 갖고 싶어서. 그죠? 그리고 그 18년 후에 나온 게 부의 미래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프로슈머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책 18년 걸려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제대로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게 한 번에 알아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 번에 알아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진짜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쭉 노동의 종말에 보면 요 부분들이 나오는데 리더님들이 기계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계가 와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노동들을 다 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 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걸 갖고 다니면서 내가 요걸 쓰는 동안에 세상이 이걸 얼마나 바꿔놨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해봐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리더님도 고령화 저성장 끔찍하신가요? 이 말이? 이 말 리더님 막 너무 끔찍하게 들리는 분들. 저는 우리가 늘 하는 게 책 보고 신문 보는 거잖아요. 책 보고 신문 보는 거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100세를 갖다가 바라보는 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 인류가 한 번도 막다트려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부고장 받으면 대부분 90세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90세가 넘어가요. 일본이 굉장히 우리가 아 노령화 인구가 많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앞질러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1위 장수 국가.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기술이 발달해 있나 봐. 어쨌든 일단 살려놔요. 일단 살려놓는데 일단 살려놔요. 근데 우리가 리더님들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세요? 100세가 돼도 내가 인간의 자존감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아요? 살아도 우리 존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건강할 때잖아요, 사실은. 그죠? 할 일이 있을 때잖아요. 삶의 기쁨이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누군가한테 의존해야만 되는 나이 들면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려고 해도 아니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연금도 넣고 뭣도 넣고 뭣도 넣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노령 인구가 요만했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바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지금 아이를 놓고 싶어도 저 소멸해 가는 지역에 가면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왜 산부인과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옛날에 보통 뭐 저는 5남매, 우리 남편은 6남매예요. 근데 저는 2명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어쨌든지 생산열 인구가 많아서 이걸 떠받쳐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 돈을 낼 사람들이 없어지네. 우리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어디를 갔냐 하면 고령화 저성장 해법 세미나가 있었어요. 신문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 다 박사님들인데요. 어떤 박사님들이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박사님들 이게 예, 2년인가 3년인가 지금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는데 진짜 온 나라가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쪽에 보이시죠? 우리 이렇게 쭉 파트너들 이렇게 가갖고 저 뒤에 앉아갖고 들어서 다 박사님들 속에 아니 나는 막 너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야 사람들이. 그래 그 박사님들 속에 우리 요리 앉아갖고 이걸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때가 어쨌든 북한은 그래도 젊은 층이 많으니까 우리 베트남 가면 젊은 층 진짜 많잖아요. 그건 평균 연령이 40세잖아요. 되게 젊었는데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대부분 어쨌든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 세상을 하지 가니까 그러니까 유입해야 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저 대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인류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후 준비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해답이 될까? 끝까지 올라가서 새벽만 묵고 올라가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안고 왔어요. 정말 우리 앞에는 엄청난 핵폭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냐 하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 참 이지리더님 너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벽 있잖아요.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신분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신분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신분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다리도 끊어졌고 우리가 그러니까 상승할 기회 자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그죠? 내가 직장인일 수도 있고 내가 전문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투자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5만 가지 직업을 요렇게 딱 나누니까 우리가 요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리더님들 부자 누구를 보고 부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부자. 우리가 부자들은 요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요. 부자들은 누가 부자냐면 자산에서 나오는 게 수입이 되는 사람들. 그죠? 내가 돈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가 아니고 자산을 갖고 이 자산에서 돈이 요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꿈꾸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뭘 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산층들은 그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죠. 그죠?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돈이 대부분 우리는 집, 아파트 담보 대출했죠. 우리는 또 뭐 자동차 할부했죠. 뭐 스마트폰 막 쫙 해 갖고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쫙 빠져나가. 다 부채. 우리가 그 신용카드 쓰는데 그거 쓸 때는 우리가 막 그냥 받는 것 같은데 다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다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돈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게 다 이거 갖고 왜 통장에 뚝뚝뚝뚝 빠져나가지 않아요? 많이 번다고 이 사람 보고 부자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갖고 싶은 거는 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채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 돈의 소득이 되니까 우리가 집도 우리가 저기 그 다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차도 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작으니까 돈 작은 사람한테 또 누가 돈을 또 빌려주나요? 우리 그런 말 있었잖아. 저기 "빚도 능력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빚도 능력이다." 그죠? 그거는 내가 갚을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부 끊었다가 다시 그다음 달 되면 다 갚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중산층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벌어서 지출하고, 벌어서 지출하고 자산도 없지만 부채도 없다. 그죠?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까지도 꿈이 뭐냐 하면은 집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가 희망이 사라진 게 지금 가장 무서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대에서 그 했던 거잖아요. 이런 세상이 될 거야. 2090년 되면. 근데 이게 확 당겨져서 지금 AGI 시대가 온다 하잖아요. AGI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는 막 이 언어들도 있잖아요. 막 이 언어 막 저 겨우 알아들으려고 하면 또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런데 그럼 AGI가 나타난다는 게 내 인생에서 그래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겠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프레카리아트가 99.997%를 차지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이 말로 들리시나요? 이미 현실이 얼마나 우습게 바뀌어 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뭔가 막 그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 버리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1 계급이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저는 리더님들 우리가 쿠팡, 예를 쿠팡 언제 들어본 것 같아요? 들은 지 얼마 안 됐죠. 모든 백화점 매출보다 더 높은 거 아세요? 저는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젊은 세대들 오프라인에서는 뭐 하세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러고 가서 어디서 사세요? 앉아서 요렇게 하잖아요. 필요하면 직구하고 해외 직구하고 앉아서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갑다 하지. 그게 내 일자리를 어떻게 빼앗는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죠. 내 인생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 안 해보는데 우리가 프레카리아트청은 불안정한 노동 계급을 말해요. 저는 이게 불안정한 노동 계급 참 누가 참 참혹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혹한 이야기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늘 불안해. 늘 불안해. 이걸 갖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아. 그때 조선일보에서 뭐가 나왔었나 하면 대물림하는 가난에 대한 게 나와 있었어요. 대물림하는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계층이 되면은 내 자식도 가난하고 그 자식도 가난하고 그 자식도 가난하고 이게 시리즈로 얼마나 오랫동안 계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가난한 거예요. 근데 지금 2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2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건데 그게 인제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우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봐 보세요. 이게 싹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자였다.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다가 지금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네트워크 시대가 된 거예요. 네트워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때 그냥 인터넷 혁명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냐고요. 다 들어봤잖아요. 이 말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라는 게 우리가 되게 안타까움이죠. 알고 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이것도 알겠잖아요. 뭐 한 평당 뭐 한 편 찍으면 뭐 1억 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뭐 광고다 뭐다 해 갖고 몇백억 그래서 진짜 연예인들이 체불들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근데 그게 옛날에는 국내에서 그랬다 하면 지금 이게 전 세계로 나가네? 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확률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렇게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뭐가 이슈였나 하면 리더님도 나중에 가서 그 거북이 섬 한번 쳐 보세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앞에 가서 "이게 나의 치적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거북이 섬을 한 게 "나의 치적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사례를 보자하면 이분이 지금 76년생인가 이렇더라고요. 76년생인가 이렇는데 어 왜냐하면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상가에서 임대 소득을 갖고 싶어 갖고 그때 제가 강양에 땅이 있어 갖고 서울에 상가하고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뭘 갖고 싶으냐면 상가에서 받는 임대 소득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꿈은 뭐였어요? 임대 소득을 갖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소득을 갖고 싶으니까 저도 그런 시도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서면이라든지 남포동이라든지 부산대 앞에 막 밀고 가고 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임대소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지금도 상가를 짓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 혁명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이건 뭐란 말이에요? 무점포란 말이에요. 인터넷이 우리 지금 점포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도 언제 일이냐면 2021년도 이야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거기다 대고 어쨌든 그게 본래 기상에 그게 타진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취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갖고 어쨌든지
자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갖고 시행시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우리 유세하면서 이게 나의 치적이라고 했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상가가 다 비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지금 48살인가 이러니까 딸이 있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딸, 그 어머니 요래 가지고 16억 얼마를 주고 상가 2개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평당 7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다 비어 있어.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오다가 누가 이쪽에 그래도 그쪽에서 여하튼 싸게 나온다 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시술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술비 날리고 이 사람은 그만둬서 포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상가가 다시 그대로 남았겠죠. 그죠? 그게 유찰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 상가를 담보로 얼마를 빌렸나 하면 12억을 빌린 거야. 12억을 빌린 거야. 12억을 빌렸는데 그러면 그 이자가 6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 600만 원씩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600만 원 낼 수 없으니까 그것들이 경매원 넘어갖고 유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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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게 나 1억에 준다 해도 나 안 가질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신화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라진 곳에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요. 무점포인데 내가 점포를 고집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이거 비교해가지고 따져봐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인터넷 안에 들어가 사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슈였고 이천 이러면서 막 온갖 책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왜냐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그걸 나의 취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몰라버리면 엄청난 아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빚이 이제 이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줬는데 돈 안 받나요? 그 이사 쪽은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뭘 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과거에 요랬으니까 요럴 거라는 막연한 나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막연한 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도 있잖아요. 사업도 우리 딸이 원체 차를 좋아해요. 원체 우리가 이제 딸하고 같이 막 세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딸은 뭘 재밌어 하냐면 온 나라에 있는 차들 우리가 뭐 당연히 다른 나라에 가면 렌트해 갖고 타잖아요. 이 차 진짜 세계에 존재하는 차를 다 타보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탁 들어왔어. 그래 갖고 테슬라를 타보겠다고 예약을 해 갖고 테슬라를 타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출시했을 때예요. 그래 갖고 본넷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와 이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깨끗한 거야. 앞에 본넷은 깨끗한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정주영 회장이 그때 포드사에서 그걸 할 때 이게 만들어내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하청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낸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깨끗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타는데도 이게 나한테 그냥 자꾸 불경기라고 말을 해요. 아니 떼돈을 버는 사람은 떼돈을 버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그죠?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 저는 카카오의 김범수 말이 정말 이야 같이 지금 김범수, 네이버의 이혜진 다 삼성 SDI 출신들이에요. 다 삼성 SDI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했냐면 산업시대는 만들어서 팔아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시대는 연결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연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한 게 우리가 네이버고 우리가 카카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난 연결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긱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까 불안정 프레카리아트청 계급 그 계급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코노미라는 말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를 넘어났는지 아세요? 픽잡이 뭐 벌써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인구가 한 2,6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3분의 1은 킥워커라는 어미예요. 프레카리아트층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박박 할 건데,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박박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다시 그 사업자라고 내가 생각을 해 보세요. 사업자가 저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리더님들 지금 카메라 살 생각하세요? 카메라 어디로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카메라만 만들고 있어 가지고 물론 엄청 매니아들은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 스마트폰 한 개면 다 찍는데 그 그 방식을 고집하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기술의 발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이 무슨 말인 것 같아서 이 말은 1950년대부터 나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머리잖아. 머리잖아. 그죠? 두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계가 우리 같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상을 이해시켜 보려고 별걸 다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1950년도에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따라 같이 발전한 게 뭐예요?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그죠? 사람들의 뇌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리고 사람들의 뇌 구조처럼 그걸 딱 적용을 시켜 보니까 이하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학습 기반의 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챗GPT를 갖다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하나요? 사람처럼 리더님들 챗GPT 쓰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지가 내하고 막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도대체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아 GAI 시대는 AGI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래 알파고 뭐 우리 지금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알파고도 있고 뭐 이래 갖고 뭐 저는 바둑을 잘 두고 저는 요리를 하고 저는 이걸 하고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 하면 내가 책 100만 권을 읽었어. 리더님도 책 100만 권을 읽었어. 그래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 깨달은 그걸 갖다가 내가 온전하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아들은 우리가 이 회사가 있고 저 회사가 있어요. 그죠? 연결 안 하면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아들 능력이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자율성까지 부여가 된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위해서 일했어. 왜냐면 통제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우리는 이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우리가 지금 정신줄을 탁 놓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휙 하고 저는 제3의 물결을 읽고 깜짝 놀랐던 게 이 시대가 이 프로슈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몰아닥치고 밀려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쫙 끼쳤는데 그 시대가 와서 거기서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유튜브 같은 거죠. 그죠? 우리 또 아메이기도 하고요. 유튜브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 있잖아요. 부자 아빠는 그러면 그래서 뭘 어째야 된다고 우리 이거잖아요. 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뭘 이해를 해야 내 삶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같이 책 썼던 거 아시죠? 정말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죠? 근데 나의 부자 아빠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죠. 네트워크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는 단어가 네트워크예요. 부자들은 그럼 부자들은 뭘 하냐? 네트워크를 찾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망고의 역사, 리더님들이 만약에 관심 있어 찾아보면
네트워크는 성공의 본질이에요. 네트워크는 성공의 본질이에요. 관계와 연결이 성공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런 고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좀 비상적으로 표피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왜 이 부자 아빠는 네트워크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네트워크가 뭐길래 그죠?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자꾸 구축해요. 아마 리더님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 하면 이거는 진짜 100만 권을 갖고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내 나와 있는데 딱 꼬집어서 요렇게 지금 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근데 우리가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일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좀 말해 줄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인맥 이렇게 생각해요. 인맥.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냥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내 인생을 바꾸지는 않아요.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했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연결인데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끼리 돼 있는데 우리가 뚝뚝 끊어진 단절 상태야. 그 네트워크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막 인맥을 아는 사람 많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인맥을 넓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연결이란 말, 유대감이라는 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성 신경 요쪽에서 다 다른 건 다 믿고 하다가 해라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요. 성도의 교제라고요. 왜냐면 그게 성공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게 성공의 본질이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하고 어 인제 저하고 우리 하수인 리더님만 스폰서 받드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우리 하수인 리더님을 이해하고 존중해. 근데 우리 하수인 리더님도 저한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제가 우리 선생님 리더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참 좋은 관계인 게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변해 본 적이 없는 관계예요. 그냥 그 좋았던 감정이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야. 리더님들 뭐 하세요?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주고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관계면? 믿고 신뢰하는 관계면?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회도 있고 그죠? 문제는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관계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기반은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신뢰 쌓기가 정말 너무너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갈수록 가장 중요해지는 건 신뢰예요.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내 파트너가 많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믿어지지 않아. 그냥 파트너라고 그냥 엮여 있어. 마이너스 될 때도 진짜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말고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연결이 일어나죠. 진짜 연결은. 그죠? 그래야 진짜 연결은 일어나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론 관계 요런 사람들이 요렇게 몇 명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님들.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참 풍요로운 관계인 게 우리는 일단은 뭐 리더님하고 제가 같은 교회를 일단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잘 통하겠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도 막 나눔이 되고 막 나누면 즐겁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네트워크가 비전이 공유되지 않는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나요? 한 가정에도 그냥 우리 좋게 잘 지내 이게 되나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비전 공유가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비전 공유가 필요해요. 비전 공유가 돼야 우리가 서로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우리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너 왜 그래?" 하고 이거 아니잖아. 이 관계 아니잖아.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파트너 근데 우리 파트너는 늘 그렇게 해 줘요. 생일이나 스승의 날은 반드시 챙겨요.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면
저는 진정한 스포츠 파트너가 된다는 건 제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고 그 사람도 저의 가치를 알아보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죠. 소중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다이아몬드감이고 저분도 다이아몬드감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진짜 믿고 지지하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그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고.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니까 내 맘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거래 관계로 되는 그게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해 보고 싶다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을 때 남편이 저를 이해하고 제가 남편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온 가족이 이렇다고 하면 그 가정 잘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배워가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갖다 너처럼 볼체에서도 다 배워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진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안 되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쉽지는 않아요. 나를 왜냐하면 우리는 멋져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까짓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반이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죠. 요쪽에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 일이죠, 우리 일은. 그래서 서로가 이 사람 너무 좋아. 너무 멋져." 그 성장 발전하고 있는 관계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왜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뒷담화하고 있어요. 왜 뒷담화해요? 남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이 말 안 믿어지세요? 그대로 보면 그렇대요. 우리가 그때 저는 항상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도대체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걸 합니까? 이해돼서 그런 거 보고 열광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지 않아요, 리더님들? 근데 로마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줬잖아요. 그죠? 내 할 일이 없는 거야. 따분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참 비전이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아멘을 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깨달아 가게 돼요. 깨달아 가게 돼요. 깨달아 가게 되는데 정말 그거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협력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무슨 일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천하를 얻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천하를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 진정한 네트워크의 의미를 모르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눈 흘기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죠. 존중하기보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고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4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막 수익을 보든 뭘 보든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 속에 있어요. 기회는 사람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기회가 들어오나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냐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7 가지 습관을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그거 다 있으니까 어쨌든지 초기에는 이걸 이해시키려고 어쨌든지 그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정말 이걸 이해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성공하는 7 가지 습관 안에 우리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윈윈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서로 믿어야 되고 윈윈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고 네트워크의 효과는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기하급수적이에요. 기하급수적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맥칼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뇌를 모으고 잘해 보자고 모이기 시작하면 안 될 게 없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관계를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네트워킹의 핵심 원칙이 뭐냐 하면 연결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치, 나의 성장을 추구하는 나와 자기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고 원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냐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거 되게 고차원이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리더님들이 배우는 모든 것 속에 있는 그 답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알면서 진짜 배우는 건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행 지점장 하는 친구가 와서 "누나 이 교육은 뭐 얼마짜리라 하더라?" 이거는 수억을 줘도 받을 수 없는 기회예요. 왜냐면 아까 다음 시간에 할 탱고와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데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가치를 이해한다 하면 너무 기쁘게 너무 즐겁게 올 수 있을 건데 그냥 내 수준만큼 듣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 말대로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내 걸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걸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가 관계는 진정성 없이 관계 만들어져요, 리더님들? 진정성 없이 관계 만들어지냐고요. 그죠? 되게 진정성이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윈윈이어야 되죠. 이게 윈윈이 되지 않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선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프레카리아트청들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메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진짜 신기족이죠. 정말 신기족이에요.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이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어쨌든 저는 25 년을 했잖아요. 저는 25 년을 했고 정말 아메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가 누려 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고요. 우리가 평생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평생 관계. 저는 진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6 명이라면 정말 그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간들어 줄 수 있는 우리는 이게 양이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네트워크를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보면서 '아 간들어 줄 6 명이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간들어 줄 6 명.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가고 싶고 내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런 관계 6 명. 너무 멋진 인생 아니에요, 이 인생이? 그죠? 그런 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해요. 너무 쉽게. 아니 이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소중한 일인 거죠. 너무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진짜 중요하고요. 이건 한국유통학회 특별 연구예요. 교수들이 모여서 쫙 다 박사님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유통, 거기서 신유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00 년도에 막 이따만 대문짝만한 신문에서 아이메가 신유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제가 서점에서 아메이를 만났는데도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아마 때가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때가 아니니까 그냥 열풍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방문 딱 보니까 방문 판매 도대체 방문 판매 아니라 하면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왜냐면 보이는 그림은 그렇잖아요. 보이는 그림은. 그런데 대문짝 만나게 신유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아메가 신유통이지? 우리가 2000 년도부터 우리가 그거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아메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메 플랫폼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상부 쇼핑 뭐 쫙 하면서 쫙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그거 하니까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써 보고 이거예요. 내가 영화가 너무 재밌어. 리더님들 어디 가서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 입 딱 닫고 있나요? 그럼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재밌다. 돈도 주고 나한테 가서 보래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이 너무 맛있었어. "다음에 그거 꼭 가 봐. 진짜 맛있대."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말해요. 그죠? 아미 제품도 똑같아요. 내가 감동을 받으면 말할 거잖아요. 내가 감동을 받으면 말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아미 하는 25년 동안 깜짝 놀란 게 아미 제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싸다 비싸다 갖고 이야기를 하지. 그죠?
싸다 비싸다 갖고 이야기를 하지 제품 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미 제품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 하나같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것도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일로 생각을 할까?' 그죠?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가 만족해서 '좋더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누어 쓰거나 또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모든 기법을 아우러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최고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다 비싸다는 거는 도소매 유통 과정에서 절감되는 유통 비용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 마케팅입니다. 이 말이 내가 이해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면 리더님들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더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꼭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내가 헷갈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일단 우리 지식 정보화 사회잖아요. 공부가 돼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째서 이게 진짜 내가 그 이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고게 인제 알게 됐어. 어머 이게 몰라서 안타까울 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암의 사업하기 전에 환경 호르몬 과민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슈퍼도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화학향은 제가 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슈퍼 갔다 와서 요렇게 누워야 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 혼자만 그랬으면 됐을 건데 지금 우리 심재령 리더님도 저하고 같아요. 우리는 막 조금만 그 하면 바로 코에서 콧물 나오기 시작하고요. 막 코 얼얼해지기 시작하고요. 누가 옆에서 담배 안 피우고 있어도 여기 속이 다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화학 범벅이 돼 있는데 화학 버무리가 돼 있는데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빨래를 해도 막 우리 딸도 긁고 내도 긁으니까 하루 종일 빨래해 갖고 막 여기 담고 저기 담고 막 빨래만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막 이 퐁퐁에 손 어찌 가다 보면 막 바로 주부섭진 걸리고 그래서 제가 주부섭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걸 찾아내면 그 사람 떼도를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설거지할 때 맨손으로 해요. 뭐 장갑 같은 게 깝깝해서. 암이 제품 쓰고 손이 나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거 해도 저 그거 쓸까요 안 쓸까요? 이거 쓰죠. 그죠? 왜냐면 제가 나았으니까. 제가 맨날 긁는 게 일이다가 암의 세제로 바꾸고 나서 더 이상 안 긁어요.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저처럼 환경 호르몬에 예민한 사람들은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위험한지 리더님들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안 예민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미 지분 써 보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아미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어 시간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아쉽다. 우리가 "신뢰가 바탕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판매자, 회사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금소득이 뭔지 아세요, 리더님들? 다 알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한 번 또 공무원 열풍이 분 적이 있었네요. 그죠? 막 불안해지니까. 근데 그분 가장 큰 메리트는 뭐예요? 연금 소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리더님들. 우리가 그냥 이 노동소득을 갖다가 우리가 일시적인 수입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내가 물통이 크냐 작냐는 거죠. 누군가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2,000만 원도 벌 수 있고 누군가는 1,000,000 원도 벌어요. 그죠? 물통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들을 갖다가 의사 뭐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물통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0,000원 버는 사람들이 1,000,000원 버는 사람들은 엄청 돈 쌓아 놓고 산 줄 안다? 그죠? 근데 1,000,000 원을 벌면 1,000,000원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그게 천만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니까 쪼달리는 거는 마찬가지야. 내가 자산 소득이 아니면 쪼달리는 거는 마찬가지야.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많이 버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 다 골프 치는데 나 골프 안 칠 거야. 이 사람들 다 자가용 있는데 나 자가용 안 가질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 물통소등의 크기지 돈에 쪼달리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돈 필요하지 않아요, 리더님들? 근데 왜 아미가 그럴까? 생필품 재구매 리더님들이 오늘 우리 남편 지금 실직했는데 나 오늘부터 이 안 닦았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머리 안 감아야지 하냐고요. 이게 생필품이에요. 전쟁이 나도 쓸 수밖에 없는 거 생필품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진짜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나 지금 뭐 하는 짓인고?' 싶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자비 들여서 가서 커피 사 주면서 내가 10,000원에 사다 10,000원에 갖다 주고 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부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있잖아요. 진짜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어머 돈 안 된다 카더만 진짜 이래서 돈 안 된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연결과 공유시대지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김범수가 "아 나 만들지 않아. 난 연결해. 연결해. 연결해." 그죠? 연결을 바꾼 거예요. 그럼 지금 저 쿠팡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뭐 다 지금 만들어지는 재벌 사람들은 다 이 말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럼 아미도 똑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직거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요렇게 다단계로 여기 묻고 여기 묻고 여기 묻고 내 거 갖고 갔으면 이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미는 내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죠? 세계 1 위라는 의미는 만약에 여기서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다 하면 엄청난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멘 카탈로그 하나에 나오는 글자까지도 다 김현장에서 다 해 가지고 왜냐면 그 1 등이라는 거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한마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세계 1 위라는 말도 또 휙 지나가더라고요. 세계 1 위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시대의 발전이 진짜 나하고 상관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네트워크로 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취급 제품이 생필품이 아니야. 그걸 갖고 네트워크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부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최고가 아닌데 제품 경쟁력이 최고가 아닌데 사람들이 왜 굳이 이걸 사야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경쟁력이잖아요. 지금 봐서 사람들이 나한테 더 유리한 걸 갖고 올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화면 보고 사람들이 또 사 주고 또 사 주나요?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만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그때 IMF 때 신문에 저게 나왔어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 저게 나왔어요. 그 신문을 갖다 남편한테 딱 읽어 줬어요. 그렇게 한다. 근데 그때가 IMF라서 우리나라가 인제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거다 막 이럴 때예요. 나라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도 그건 너무 이야기였는데 우리나라가 부도가 난다 하니까 이건 완전 다르게 들렸어요. 막 그러니까 나라가 부도가 난다 하니까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막 신문을 막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배우자. 우리나라가 인제 배워야지. 어디에? 이런 기업들한테. 그때 나온 게 100% 만족 보증 제도였는데요. 진짜 이것만 갖고도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찍어 갖고 이 하나하나를 갖다 진짜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다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참 다른 것들은 우리가 쿠팡에 들어갔으니 그럼 무전법 알아들어서 내가 그럼 쿠팡에 점포를 하나 내 볼까 싶잖아요. 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내가 월 매출 1억 을 띄워 월 매출 1억 이 떠요. 얼마 벌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랐네요. 10%는 남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어머 세상에 2% 에서 5% 남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 재고도 재고도 쌓여 있을 거잖아. 재고도 있어야 되고 뭐 그거 해야 되고 막 정말 손 가는 게 많잖아요.
너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남는 거는 너무 없다고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아미 한 2년 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때도 어쨌든 프로모션 하는 날이었어요.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 4천만 원 이상이 매출이 됐어요. 그때부터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네트워크라는 거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알면서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아키텍트 때는 얼마나 했을까? 우리 잭슨 리드만 해도 60 개를 했다는데. 그죠? 얼마가 떴을까?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 주인이잖아요. 직원이라 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죠. 근데 주인과 주인의 만남에서 협력이 일어나고 자기 비전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르는 거 너무 많고요. 어떻게 자산이 될까? 소비가 어떻게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깊이 생각 안 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소비가 자산이 된다고 이해되세요, 리더님들? 한번 자신한테 다시 질문해 보세요. 소비가 자산이 된다고? 이 프로슈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딱 누군가를 우리 파트너를 따라서 후원을 딱 갔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정말 옆에서 많은 사람이 아멘을 했대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처음 본다." 이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다들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옵티미스트 나왔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아기 때 우리가 했겠다. 그죠? 우리 아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가습기 신경 쓰이지 않아요? 맨날 씻고 막 맨날 하면서 진짜 번거로웠어요. 진짜 번거로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을 그렇지만 어쨌든 막 그러면서 어쨌든 막 아기는 키웠어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저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가슴을 쳤던 그 아빠가 생각이 나요. 아이를 사랑해서 맨날 가습기 살균제 해 갖고 씻고 딱 해 갖고 가습기 살균제를 했는데 딱딱하게 배가 굳으면서 우리 죽어야 바뀌잖아요. 안 죽으면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썼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진짜 내가 쓰는 거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님들? 우리가 전문 소비자가 되는 길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여기서 지금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리더님들이 "싸다. 비싸다." 또 "싸다. 비싸다." 아니 도대체 싸다는 거는 뭐 어떨 때 싸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님들이 자 지금 기업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원가를 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갖다 그거 싸게 주나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원가가 굉장히 낮아. 싸. 싼 걸 싸게 사면 리더님들 도대체 이 싸다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범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안전을 어떻게 해칠지도 몰라. 도대체 뭘 싸다고 말하고 뭘 비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가격 대비 품질이잖아요. 품질 대비 가격에서 우리는 가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나 없나? 돈은 가치예요. 우리가 가치가 없으면 쓰레기죠. 그죠? 그런데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거기서 이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싸다 비싸다가 기준이 돼요. 어떤 기준이 없어. 리더님들이 기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 웃기 어떻게 내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병을 갖다가 그 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니 내가 식당을 차릴 건데 망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나요? 내가 식당을 하면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실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에 시달리지 마시고 저는 딱 한마디 요 말씀만 하면서 제가 인제 그걸 할게요. 어 이건희 회장이 어 재벌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우 아버지 잘 만나서 네가 뭐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요만한 꼬투리만 있어도 얼마나 오이시 못내 데스토피라지 않아요? 그죠? 조롱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은 아멘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못 하겠어요."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리더님들이 무시를 많이 당하겠어요? 이건 회장이 무시를 더 많이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멋진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금 마음대로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했대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문제는 이 사람들 떠드는 말이 아니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을 품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가치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지 막 누군가가 막 못 알아듣고 무시하고 막 리더님들 인생 크게 맡기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변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 인터뷰에서 한 자영업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빚만 잔뜩 쌓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한 거죠.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그냥 내 어깨 위에는 무거운 빚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당연히 답 없죠. 거기는 무점포로 갔는데 점포에서 당연히 답이 없죠. 그죠? 너무 그래서 오늘 진짜 리더님들하고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어른들이고. 그죠? 그런데 정말 무엇을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진짜 내 인생을 진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 그리고 아메를 또 내서 또 했던 모든 시간들 정말 리더님들하고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잘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너무너무 리더님들과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제대로 알아보세요. 꼭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안 하는 거 되잖아요. 근데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